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저 웹서핑을 하다가 아주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보니까 김광두 교수라고, 서강대 명예교수죠. 김광두 교수라고, 사실 원래 이분은 좀 보수적 색채였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고는 제이노믹스, 문재인의 제이죠. 제이노믹스의 설계자입니다. 김광두 교수는 그 덕분에 문재인 정권 출범하자마자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93조에 의해서 대통령은 민주평통과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두 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하나는 통일 외교정책의 민주평통이고, 또 하나는 경제에 관련해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당연히 대통령이고 부의장이 사실상 이제 보면 그 회의를 갖다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소주성과 결이 안 맞으면서 그만두었죠. 근데 김광두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린 거예요. 제목이 10월 3일에 와이프가 광화문 가자고 하더라. 제가 별로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 김광두 교수는 이제 국가미래연구원장을 하고 있죠. 28일 토요일 날 올린 건데요. 10월 3일에 와이프가 광화문에 가자고 하더라. 며칠 전 세미나를 끝내고 캠퍼스 앞 생맥주집에서 교수들끼리 뒤풀이하면서 나온 이야기다. 난 뭐하러? 하고 눈치 없는 질문을 했다. 답은 엄마들이 조국 교수의 자식 사랑에 엄청 뿔났다는 것이었다. 어제 전직 대학 총장이 안부 전화를 해왔다. 그런데 이분의 부인도 광화문에 가려 한다는 이야기를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전했다. 우리 집 애들은 30대 후반 40대 중반이다. 그래서 그런지 대학 입시 전쟁 시절의 절박함이 아련하다. 뒤풀이에 함께한 교수들은 대학 입시 준비에 몰두하고 있거나 근래에 입시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 있는 집안의 가장들이었다. 귀가하면서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조국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사회 분열과 가치관 혼돈에 빠져야 하는지 자괴감과 무력감에 괴로웠다. 어제, 그러니까 9월 27일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문 대통령, 이 총리, 이낙연 총리, 이 두 분의 검찰에 대한 경고가 이 뿔난 엄마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지나 않을런지. 별로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만은 그야말로 김광두 교수의 글은 현재 대한민국 그야말로 극도의 혼란과 혼돈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의 실상을 갖다가 가장 짧은 글로서 정확히 지적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그 10월 3일 와이프가 광화문 가자고 하더라. 10월 3일 보면 드디어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할 것 없이 종교단체들이 화가 났고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물론이거니와 서울대, 연대, 고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연합 세력들이 아마 이날 다 광화문 인근에 모일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보면 전국 종교인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해서 이분들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이쪽 팀들이 보니까 또 그날 대거 광화문에 결집할 것 같고, 또 보면은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죠. 국본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이 국본에서도 보면 그날 대거 보면은 광화문과 시청 일원의 세를 결집할 것 같습니다. 또 오후 1시에 아마 대충 보면 한 12시 언저리부터 아마 하루 종일 행사가 있을 것 같은데 대략 피크는 12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1시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주축이 되어서 또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을 갖다가 촉구하는 대투쟁 나서게 되고, 그야말로 보면 어느 순간에 광화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2년 한 4개월, 2년 5개월에 대한 국민들이 그동안 억눌렸고 국민들이 분노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위선, 그 위선을 갖다가 결코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과 끝내 맞서 싸우려는 오만과 독선과 불통에 대해서 국민들이 드디어 저항운동에 나선 겁니다.
사실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보면 전제 군주들이 보면은 자기가 분명히 국정 실패를 하고 국정 운영에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특히 그렇게 보면 그런 전제 군주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정권을 잃었던 그 전제 군주들의 공통점은 총회하는 신화가 있다는 거죠. 그 총회하는 신화를 갖다가 감싸 안고, 뭐 대표적인 게 러시아 혁명으로 물러난 니콜라이 2세 같은 경우 그 괴승한테 홀려가고 국정을 다 말아먹고도 국민들이 아우성치는데, 백성들이 아우성치는데 끝내 외면하고 독선과 독주와 불통의 길을 가다가 퇴위당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789년이던가요? 프랑스 대혁명 때도 마찬가지예요. 루이 16세 국민들은 못 살겠다가 아우성치는데 그 부인이었던 마리 앙뚜아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빵을 달라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고 케이크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동떨어진 이야기, 그야말로 자기들 특권층에 딱 갇힌 자기들끼리는 그야말로 궁중 파티하고 자기들끼리 왕비와 백작 부인과 공작 부인들끼리 모여서 희덕거리고 놀면서 그야말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국민들을 조롱했던 그 대가는 단두대의 이슬로서 증명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10월 3일 마치 그날이 개천절입니다만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보면 지난 2016년 당시 촛불 집회에 톡톡히 덕을 보아서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드디어는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만들었던 정권에 대해서 이제는 불신임하고, 이제는 규탄하고, 이제는 저항하려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개념 자체가 대저항, 국민 저항의 날, 이런 식으로 개념 규정을 했더라고요. 왜? 아니 절대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정책들, 대표적인 것이 경제정책의 소득 주도 성장, 또 안보 문제에 있어서 북한에게 무조건 갖다가 그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그런 등등의 것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마치 자기 자신들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듯이 공정한 듯이 얘기했는데 막상 그 본 모습을 까고 나니까 가장 추악한 모습, 가장 비열한 모습,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덮어씌우려는 위선, 국민들이 분노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국민들의 분노를 갖다가 국민 저항의 날 10월 3일로 정해서 그날은 저 시골에서, 저 지방에서부터도 많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학생들 모여서 아마 저쪽 북악산을 향해서 외칠 겁니다. 문재인 독주, 문재인 불통을 갖다 규탄하고 조국 파면을 요구할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분노에 고개를 숙인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또 자기 고집 그대로 간다면은 사실 이 문재인 열차는 점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게 되겠죠. 자, 10월 3일 그날 마침 휴일이죠. 개천절 휴일입니다. 공휴일입니다. 10월 3일 대략 12시부터 시작해서 스케줄을 쭉 보니까 어떤 경우는 보면 그날 저녁 때는 그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촛불 집회 그 코스 그대로 저쪽 경복궁 앞으로 해서 효자동으로 해서 청운동이죠. 청와대 앞으로 해서 청와대 앞까지 왕복 시위도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슴이 답답하고 암울하고 힘들 때 국민들이 그래도 다 함께 모여서 큰 목소리로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주장을 외쳐보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